네, 예산이 있어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되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데 또 어려운 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내년도 예산 중에 우리 인천 지역, 특히 인천에서 가장 많은 현안을 지니고 있는 서구 지역의 국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돼 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교흥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서구 갑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웅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 해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제3연육교가 드디어 올해 연말에 착공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의원님 그동안 이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땠습니까? 예, 우선은 우리 제3연육교가 지연되다가 14년 만에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착공하기까지는 아주 수많은 난관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공사비를 이제 주민들로부터 받아놓은 예산이 5천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질 수가 없어서 약 1,500억이 더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LH다, 경제청이다, 이 공항이다, 이렇게 해갖고 좀 분담을 해서, 이제 맞춰놨고요. 네. 그리고 이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기대교의 차량이 제3연육교가 낮으면은 이제 일정 정도 그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보존해주는 네. 손실보전금을 이제 인천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명 조명을 위한 협조가 필요했고, 환경부에서는 또 환경영향 평가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고, 또 이게, 이 제3연육교 시점인 청라 지역이 거기가 맹꽁이 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맹꽁이는 또 8월 달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네. 참 이것저것 난관이 많았습니다. 14년 만에 어쨌든 착공을 하게 됐고 이 제3연육교가 완공이 되면은 인천 시민들의 삶 또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 하여튼 제3연육교가 완공이 되면은 제3연육교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네. 인도 또 자동차 도로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전망대가 있는데 이 서해안의 노을을 가장 잘 네. 보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청라국제도시에 이제 국내 최대 호수공원과 최고 높이의 시티타워가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와 연계해서 저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연육교가 개통되면은 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또 청라 영종의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해서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 경제권 그래서 이 MRO 클러스터를 이제 인천공항 주변에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어지면은 이제 영종 청라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MRO 사업도 잘 추진이 되고 이 공항 경제권도 잘 조성이 돼서 이 영종도 또 청라 지역의 경제가 정말 끝없이 발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먼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내년 정부 예산 총평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 12월 2일 우리 국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시기 안에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1년도 정부 예산을 556조로 확정해서 거기에는 제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약 9천억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확산세를 좀 차단하면서 또 K-뉴딜 도시 재생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빠른 내년 상반기 안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차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 대상과 방법을 정해서 내년 명절 전에는 네. 지급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천 서구 지역 이야기를 해보죠. 이 예산을 놓고 말이죠. 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이잖아요. 예, 이 조기 개통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요번엔 아주 다들 주민 여러분들 성원 속에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 예산 쓰여진 거 2020년도 7호선 예산이 220억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이 223억 원으로 3억 정도 늘었었는데 네. 요번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87억을 거기에서 더 추가로 네. 증액을 해서 310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요 추세로 잘 가면 원래 27년도까지 이 7호선이 연결 개통이 되는데 네. 저는 1년을 좀 앞당기겠다 이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2027년에 이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이 완료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개통 시기를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군요. 예산의 문제거든요. 네.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좀 뭐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년 내후년에도 예산 좀 많이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개통 시기를 앞당기면요. 네. 우리 인천시 현안 문제의 한 70%가 네. 우리 서구 지역에 몰려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사업 현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인천지방국세청이 루원시티에 한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잘 된 게 애초에 이제 원래 이게 신규 사업이라 코로나 예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근데 제가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계속 얘기를 해서 정부 예산에 이제 26억을 반영했고 다시 상임위에서 4억을 증액해서 예결위해서 30억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 설계비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네. 루어시티가 이제 못이 박힌 거죠. 그래서 이번 10월 달부터 KDI에 의뢰해서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 적정성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이제 설계 들어가고 땅 매입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독립청사는 아마 26년도 정도에 건립될 예정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에 이 인천지방국세청이 루원시티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네. 그런가 하면은 이 주민들의 문화복지 행정 서비스를 위한 시설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시설 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요? 우선 이제 우리 서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신도시인 루원시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나 아파트라든가 뉴서울 아파트 이런 쪽이 계속 루원시티 개발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2개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데 국비를 56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자동에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도 넣고 체육센터도 넣고 생활문화센터 또 주차장도 한 100면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200억이 좀 예산이 넘는데 우선 국비 예산 16억 8,500만 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죠. 네. 그리고 청라에 예전에 이제 청라 1동 9동 주민센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번에 정부 예산 4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생활문화센터로 이렇게 건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걸 넣고 또 아동 돌보미 시설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문화
체육 이런 쪽으로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이 확보됐다라고 그랬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남 거북이 마을 등 인천 서구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동은 이제 상생마을이라고 해서 네. 성남동 쪽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한 19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네. 50년 동안 우리가 동서로, 고속도로 때문에 나눠져 있잖아요, 서구가. 네. 그래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에서 원래 예산이 이게 한 1,500억, 600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 24억을 이제 또 확보를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네. 이 상생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주차장이 100면이 넘게 확보를 해서 네. 이 성남 완충녹지와 연계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실버 케어 센터, 그다음에 또 작은 도서관, 또 카페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도시 재생이 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예산이 확보된 주요 지역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침수 그렇죠. 피해를 입은 네. 지역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노후 주택이 많아요. 저희는 원도심이 있어서 특히 성남동, 가자동 이런에.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침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네. 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비용 확보를 성남에는 15억 원을 했고요. 예. 사동 쪽에 가정여중 쪽에는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이 서구는 천마산, 원적산, 가자사동의 호봉산 이렇게 이제 이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 둘레길을 만들고 또 청라까지 연결해서 네. 둘레길 조성을 해서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요. 네. 본 예산 말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 화학 공장들이 굉장히 많고 SK 석유화학도 있고 그런데 요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119 화학 대응 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것도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이제 원청동에 저희가 건립을 하는데 네. 그것도 5억 원의 예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둘레길 운동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인천시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년도에 인천 서구 지역에만 확보된 국비가 다 해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총? 저희가 이제 551억 원 네. 정부 예산만. 네, 정부 예산만요. 예. 그렇군요. 자, 한편 이런 또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이 서구 루원시티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 과밀화급 등의 문제로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공공주택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레지던스라고 해서 거주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숙박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주택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도 포함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보통 10평 미만으로 하다가 지금은 30평형, 40평형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면 이제 거기는 3, 4인 정도의 아이들을 둔 하나의 가정이 꾸려지는데 아이들이 학교의 학생 수를 산정하는데 그 산정에서 빠지게 되죠. 네. 이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중돼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네.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가 네.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숙박업. 이게 일종의 호텔이나 또는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 시설을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생활을 하게 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가정을 꾸려서 주택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 과징금을 물려라. 이제 이거를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정책의 1가구 2주택 이상의 세금이 더 부과되는 부분들을 피하고 또 가격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은 이제 저렴하고 네. 이런 기타 등등의 혜택이 많아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설회사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지역에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도 통과가 돼서 주민들의 걱정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인구 계획보다 거의 배가 되게끔 늘어나고 그래요. 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삶의 질의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가 많죠. 그러게요. 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인천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시민들, 영업을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하고도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자영업자한테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정부만의 조치만 가지고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시민들이 어렵지만 마스크 사용하시고 모임 자제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하나로 화합해서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내년 아마 초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런 하나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서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